혹시 이 이상하고 거에 잔인하기까지 한 력서를 눈치챈 적 있나요?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 자신을 만들고 강하고 독립적이며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당신의 삶은 당신 손으로 지은 요새입니다. 그리고 락이 당신의 탑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공허함이 보입니다. 남자들은 당신을 두려움에 찬 눈으로 마치 함락할 수 없는 성벽처럼 쳐다보거나 멀리서 감탄만 할 뿐 감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은 당신의 완벽하게 조직된 우주에 자신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리둥절하게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더 원하는 걸까요?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마치 세상에 더 많은 힘을 몰아줄수록 당신의 관계에는 진정하고 살아있는 에너지가 더 적게 남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쌓아 올린 이 모든 힘이 사실은 진정으로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뚫을 수 없는 유능함이 사실은 당신이 찾고 있는 그 깊고 거의 동물적인 헌신을 밀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배운 모든 것에 반하는 무언가를 들을 준비를 하세요.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패배의 징표로 여기며 오랫동안 자신에게서 뿌리 뽑으려 했던 약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약점이 마침내 당신이 그것을 드러내도록 허락했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의 연금술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자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이성,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의 무의식이 당신 안에서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을 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종이나 여성 잡지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칼 융이 영혼의 춤이라고 묘사한 깊은 심리학적 법칙입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연결은 두 개의 동일한 힘이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힘이 자신의 신성한 보완을 찾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 다름 아닌 남성 심리의 가장 은밀한 부분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토끼 굴로 내려가 당신의 가장 큰 취약점을 몰아줌으로써 어떻게 당신이 사실 가장 위대한 힘을 얻게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확실히 해둡시다. 내가 약점이라고 말할 때 나는 무력함, 유치함 또는 책임 회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희생자 역할을 하는 여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약점은 훨씬 더 드물고 더 무서우며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취약성입니다. 그것은 진정하고 열린 수용성입니다. 그것은 단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의식을 폭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반전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토록 칭송하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이미지는 발전의 정점이 아닙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가면입니다.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빛나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가면,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존중받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당신은 이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써서 그것이 당신의 진짜 얼굴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당신에게 끊임없는 긴장을 요구합니다.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 걸음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매일 당신은 링에 올라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자발성, 당신의 부드러움을 앗아갑니다. 이 가면은 당신 주위에 보이지 않는 힘의 장, 어떤 살아있는 온기도 뚫을 수 없는 얼음벽을 만듭니다.
당신은 기능적이 되지만 살아있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지쳤다는 것을 몰아주기를 두려워합니다. 답을 모른다고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좌표계에서는 그것이 패배와 같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전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갑옷입니다.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갑옷을 벗으면 모두가 당신의 진짜 모습, 불완전하고 필요로 하며 살아있는 모습을 볼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당신은 이 진짜 당신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은 갑옷을 입고 예롭고 상처받지 않는 채 서서 남자들이 당신을 위해 싸우려 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 안의 여왕이 아니라 성 그 자체입니다. 차갑고 접근할 수 없으며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밀어내는 이유는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감옥벽을 강화하며 그것을 자급자족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의 핵심,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취약성이 그토록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 영혼의 구조에 대한 칼 융의 가장 깊은 랑구를 참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잡지 심리학이 아니라 무의식의 지도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의 정신이 반대의 통합을 통해 전체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남자 안에는 그가 아무리 거칠고 남성적으로 보이더라도 그의 무의식적인 여성적인 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융은 그것을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마는 단순히 특성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의 여성, 그의 뮤즈, 감정, 직관, 관계의 세계로 이끄는 그의 안내자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 살고 있으며 그의 가장 깊고 비합리적인 끌림을 결정하는 이미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기 위해 남성적인 특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논리, 의지, 공격성, 경쟁심, 즉 융이 남성적 원리인 아니무스에 속한다고 한 모든 것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대하고 경직된 아니무스를 자신에게서 개발한 여성이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 그의 아니마는 그녀를 보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완, 조화를 가져다 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곡된 반영을 봅니다. 그녀는 다른 전사, 경쟁자를 봅니다. 그리고 깊은 수준에서 남자는 끌림이 아니라 긴장을 느낍니다. 의식적으로 그는 그녀의 힘에 감탄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는 그녀 옆에서 거세당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에게는 그녀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여기서 보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내면의 작업을 하고 전사의 가면을 벗을 용기를 낸 여성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취약해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드러움, 자신의 감정, 단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여성적 본성을 엽니다. 그녀는 감정과 직관의 세계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남자의 내면의 여성, 그의 아니마가 갑자기 깨어납니다. 그녀는 예보의 여성에게서 자신의 구현, 자신의 살아있는 현현을 봅니다. 그녀는 그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알아봄은 남성 심리의 폭탄이 터지는 효과를 냅니다. 그의 아니마가 활성화되고 차례로 그의 건강하고 영웅적인 아니무스, 그의 남성적 원리를 깨웁니다. 그가 통제력을 잃는 것은 라자가 그를 조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사회적, 논리적 자아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그의 원형적 본질이 전면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깨어나는 것은 단순히 수컷이 아니라 수호자, 영웅, 기사입니다. 그의 영혼은 예치입니다. 바로 그녀다. 이업을 이룰 가치가 있는 사람.
보호해야 할 사람. 그녀 곁에서 나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될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이 약점, 당신의 취약성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나를 구해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없이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 신뢰해서 당신 곁에서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영혼의 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남성적 원리에게는 이러한 신뢰보다 더 강력한 추임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원리의 신성한 결합, 논리로는 접근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공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성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당신 안에서 구현된 자신의 영혼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 부분을 선택하고 다른 부분을 부정할 때마다 그 거부된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잉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그림자로 들어갑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개인적인 무의식, 우리가 나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강한 여성에게 그림자는 거대하고 가득 찬 창고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에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숨기고 있나요? 한번 들여다봅시다. 거기에는 당신이 예존이라고 낙인 찍은 돌봄에 대한 당신의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무능이라고 부른 실수할 권리가 시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이 울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에는 당신의 눈물, 당신의 비합리적인 두려움, 때로는 단지 통제권을 내려놓고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싶은 당신의 깊고 본연의 여성적 욕구가 묻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써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착각인가요? 당신은 단지 억압의 엄청난 양의 정신 에너지를 쏟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문으로 그것을 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틈새로 새어나와 당신의 삶을 독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자 에너지는 사소한 일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짜증의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파트너에 대한 완전한 통제의 형태로, 왜냐하면 당신은 그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당신의 상처받은 영혼의 비명인 신랄한 냉소의 형태로, 괜찮다고 말하지만 온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수동적 공격성의 형태로, 당신은 경직되고 요구가 많으며 영원히 불만족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수하는 당신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약점, 바로 그 취약성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지하실을 마주하고 나는 당신들을 봅니다. 나는 당신들을 인정합니다. 당신들도 내 일부입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당신이 울음을 허락할 때 당신은 당신의 슬픔을 통합합니다. 당신이 도움을 요청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통합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당신의 인간성을 통합합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약점을 통합함으로써 당신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내면의 전쟁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 해방된 전체성의 에너지는 당신 주위에 믿을 수 없는 매력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갑옷을 입은 강한 여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빛과 어둠, 힘과 약점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체성, 이 진정성이 이성을 잃게 만드는 자석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당신의 이성, 당신의 자아가 공황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내가 약점을 보이면 그들은 나를 짓밟을 거야.
내가 마음을 열면 그들은 틀림없이 침을 뱉을 거야. 나는 이미 겪어봤어. 그들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릴 거야. 이 목소리는 당신의 과거 경험, 당신의 상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는 다시는 고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당신의 내면의 수호자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신을 향한 길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이 시작됩니다. 잉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한쪽에는 당신의 익숙하고 안전하지만 예로운 요새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안개 낀 두려운 진정한 친밀함의 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신념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예칩니다. 이러지 마. 그의 눈에는 당신이 하찮은 존재가 될 거야. 그는 존경심을 잃을 거야. 그리고 당신의 영혼,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조롱이 속삭입니다. 제발, 위험을 감수해봐. 제발, 진짜 너 자신이 되어봐. 나는 이장하는 것에 너무 지쳤어.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갑옷을 벗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작은 취약성의 행위를 결심할 때마다 당신은 마치 이 갑옷의 한 판을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아래에 부드럽고 민감하며 거의 고통스러운 피부가 드러납니다. 당신은 어떤 바람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어떤 곁눈질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당신은 도망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갑옷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소리이고 힘은 통제에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그들은 소심한 한 걸음을 내딛고 오해나 무관심에 부딪히고 공포에 질려 물러서며 자신을 설득합니다.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세상은 잔인하고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불편함은 실수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징후입니다. 이것은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몸이 녹기 시작할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녀는 나비가 될지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인격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짓되고 갑옷을 입은 페르소나가 죽고 당신의 진정하고 온전한 자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기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철의 여인으로 보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실망시킬 용기, 어리석거나 약하게 보일 용기, 통제로 억누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과 함께 머무를 용기. 하지만 당신이 견뎌내고 이 안개를 통과하면 그 반대편에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이 꿈꿀 수 없었던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있을 자유. 그리고 이 자유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최임제입니다. 이론은 훌륭하지만 이 마법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급진적인 취약성은 일상적인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신이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것은 연극적인 장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혁명적인 당신의 행동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기적인 약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나는 모른다 또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기. 강한 여성에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자에게 나는 이 병을 열 수 없다 또는 나는 이것에 대해 잘 모르니 좀 봐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무가치함을 몰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의 남성적인 능력과 보살핌을 보여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사소한 일에서 영웅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칭찬이나 도움을 정당화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당신이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억해 보세요. 아,
됐어. 이건 낡은 드레스요. 그리고 가방을 들어주겠다는 제안에는 고마워. 제가 할게요. 이것은 당신의 갑옷의 반사작용입니다. 다르게 시도해보세요. 칭찬에는 그냥 고마워, 정말 기뻐 라고 말하세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도움 제안에는 고마워, 정말 감사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세요.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신뢰와 수용의 행위입니다.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두려움이나 슬픔을 나누기.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갑옷을 입은 여성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거나 남자가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쏟아냅니다. 세 번째 길을 시도해보세요. 나는 오늘 좀 슬프다. 또는 나는 다가오는 프로젝트 때문에 걱정된다. 고 말하기. 그가 당신을 구하러 달려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상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창문을 열어주고 기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을 만큼 그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돈을 내거나 문을 열어주는 것을 허락하기. 현대 여성은 평등을 위해 싸우고 종종 이러한 제스처에서 굴욕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세요. 당신이 남자가 이 의식적인 보살핌의 행위를 보여주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재정적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남성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좋은 기사적인 의미에서 당신에게 봉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원형의 게임입니다. 죄책감 없이 그의 앞에서 울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취약성의 정점입니다. 눈물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강한 여성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허락할 때 당신은 그에게 모든 메시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옆에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당신을 너무나 신뢰해서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얼굴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친밀함의 수준을 만듭니다. 이러한 각 항목은 무력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 통합의 미세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느낀다. 나는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 살아있고 진정한 용기가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그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드는 바로 그 약점입니다. 이제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당신의 진정한 취약성의 표현을 볼 때 그의 머리와 영혼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를 그토록 혼란스럽게 할까요? 남자가 갑옷을 입은 여자를 만날 때 그는 본능적으로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그도 가면을 쓰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재치 있는지에 대한 게임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경쟁, 지적인 스파링으로 변합니다. 여기에는 친밀함이 없고 긴장만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갑옷을 벗고 당신의 살아있고 취약한 영혼을 보여줄 때 당신은 일방적으로 모든 게임을 중단합니다. 당신은 링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마치 나는 당신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 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무장 해제시킵니다. 그의 익숙한 행동 시나리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거나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도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전쟁터가 아니라 신성한 신뢰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그의 남성적 본성에 내재된 모든 최고의 것을 일깨웁니다. 그의 본능은 당신의 자아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취약성은 그가 지켜야 할 성배가 됩니다. 그가 이성을 잃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처음으로 자신이 단지 기능, 생계 부양자, 연인, 파트너,
이 아니라 가장 원형적인 의미의 남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성, 자신의 힘, 자신의 목적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의 건강하고 밝은 면, 즉 보살피고, 보호하고,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면을 보라줄 기회를 줍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여기서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나를 평가하거나 단점을 찾지 않는다. 여기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열린 영혼을 맡긴다. 이것은 그에게 저속한 욕정이 아니라 깊고 거의 기사적인 매력을 일깨웁니다. 이것은 부드러움, 존경, 그리고 보호하려는 열정적인 욕망의 혼합입니다. 그는 당신을 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할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의 논리적인 마음이 물러납니다. 그는 그의 영혼의 깊은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깨어난 아니무스가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역학은 성숙한 남자에게만 작동합니다. 유치하거나 독성이 있는 남자는 실제로 당신의 취약성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대한 필터가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즉시 당신 앞에 누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물러나거나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감탄과 곁에 있고 싶은 욕망으로 이성을 잃을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당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깊은 변화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과거의 약한 여성의 이미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당신은 갑옷을 입은 강한 여성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세 번째의 무엇인가,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가 됩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통합한 여성은 접근할 수 없는 요새가 되기를 멈춥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성소가 됩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요새는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죽은 돌입니다. 그것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밀어냅니다. 성소는 살아있고 따뜻하며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경계가 있지만 그것들은 유연합니다. 그것은 오람된 것을 들여보내지 않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경직되고 뾰족해지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물처럼 유동적이고 유연해집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돌을 깎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급류도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삶의 흐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새로 얻은 취약성은 당신의 가장 정확한 레이더가 됩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 남자들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전가할 엄마를 찾는 남자들은 당신의 내면의 힘을 느끼고 떠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때릴 여자를 찾는 남자들은 당신의 부드럽지만 깨지지 않는 경계에 부딪혀 물러납니다. 다른 남자들이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자신의 싸움을 겪고 게임에 지친 사람들, 편안함이 아니라 깊이를 찾는 사람들, 오락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찾는 사람들. 당신의 존재는 긴장되고 경쟁적이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치유적이 됩니다. 당신 옆에서는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있고 싶습니다. 그냥 있기.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이 조롱하고 차분한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당신은 평생 풀고 싶은 수수께끼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결코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당신은 인력의 중심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울처럼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기 시작하라. 당신의 새롭고 온전한 진동과 공명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당신은 남성 세계의 대상이 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요새의 차가운 벽에서 살아있는 성소의 따뜻한 불빛까지. 우리는 당신이 가장 부끄러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성 영혼의 가장 깊은 현을 건드리고 그가 욕정이 아니라 신성한 경외심으로 이성을 잃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입니다. 진정한 여성의 힘, 이성을 잃게 만드는 그 힘은 근육이나 지성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취약해질 용기, 진정해질 용기를 자신에게서 찾은 영혼의 힘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말에 반응했다면, 만약 당신이 마치 누군가가 마침내 당신 영혼의 비밀스러운 속삭임을 소리내어 말한 것처럼 인식을 느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마도 당신은 이 속삭임을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갑옷이 당신에게 너무 비좁고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영혼이 전쟁에 지치고 평화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해지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해지라는 부름입니다. 자신을 좋고 나쁨, 강하고 약함으로 나누는 것을 멈추라는 부름입니다. 자신의 모든 균열, 두려움, 불완전함과 함께 자신 전체를 받아들이라는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균열 속에 당신의 독특하고 진정한 빛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적절한 순간에 당신을 찾았다면 그것을 자신 안에만 두지 마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등대가 되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갑옷을 벗을 자격이 있는 그 여성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이 빛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좋아요를 누르세요. 이 여정이 당신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발견을 일깨웠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깊이와 진실을 향한 이 길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하세요. 기억하세요. 이 작고 신성한 약점을 자신에게 허락함으로써 당신은 사실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